조금만 더 나가자. 이거 뭐가 다른 문제였어요? 조금만 더 나가도록 하십시다. 178쪽입니다. 178쪽. 02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b하고 y는 x로 불러싸이거든. 그림 정확히 그릴 필요 없어요. 대충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구나. x하고, 그치? x하고 연립을 시켜버리면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이라고 2에서 나오거든. 그치?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야. 원래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할 때는 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에 대해서 위에 거에서 x에서 아래 거를 빼가지고 정적분하면 되는데 공식이 있다고 했죠. 이 참수에 대해서는 공식이 있어요. 바로 6분의 절대값 a 1,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 2 빼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세제곱. 그래서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어. 이럴 때 쓰는 게 공식이다 라는 얘기가 훨씬 편해. 그래서 자, 문제 풀기가 두 번째 문제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과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입니다. 미분하는 게 아니고 자 일단 교점을 구하는 거예요. 교점을 서로 같다. 아니 바로 빼버리자. 연립하는 거 바로 빼버릴게요. x의 3제곱의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플러스 2x는 0이 되는 거고 x로 묶어주면 x-2 x-1은 0이니까 대충 그림을 그리는 거야. 3차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안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생겼으면은 3개의 점이 나오는데 여기가 0,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겠구나. 그러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둘러싸인 부분 면적을 구하는 거야. 그렇다면 당연히 0부터 1까지는 3차가 위에 있고 2차가 밑에 있으니까 3차에서 2차를 빼버려. 20. 자, x 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dx로 연립을 구하시고 1부터 2까지 지점에서는 2차가 위에 있고 3차가 아래에 있으니까 밑에서 위에 걸 뺀 걸 적분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만 붙여줘야 돼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dx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계산 부분은 계산해 주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계산대도 계산하는데 귀찮아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1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3차에 대해서 공식을 쓰려면 접할 때만 가능해요. 접할 때만 가능합니다. 아까 그 공식을 쓰려면 접하지 않게 되면 1 접근을 좀 해줘야 돼요. 밑에 1번과 2번 푸는데 1번은 공식을 쓸 수 있는 2차에 대한 문제고 2번은 방금 이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가 되겠어요. 교점 구하는 문제입니다. 교점 구하는 거.
넓이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나? 아니 근데 이거 밑에 거예요. 어차피 넓이 구하는 거잖아. 이거. 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맞아. 그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고 그랬지. 뭐 그렇게 하면 돼요. 자, 34입니다. 접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접선에 대한 문제. 자, 이거 그냥 풀어도 되지만 그래도 개형을 좀 알고 싶으니까 이거는 미분을 해보자.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되죠. 그렇지. 마이너스 6x 플러스 1. 그렇다면 인수분해는 되지 않지만 두 개의 근을 가진다는 걸 알게 돼요. 더함수가 두 개의 근을 가지니까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0,5에서 접선 0, 어디인지 모르겠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어딘지 몰라요. 일단 미분을 해서 0을 집어넣어주면 기울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0넣으니까 1이 기울기가 돼. 1이.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1이 기울기가 되니까 접선을 찾아보면 y는 x 플러스 5라는 직선이 되겠죠. 그렇지? y는 x 플러스 5라는 직선이 되고요. 그때 좀 그려볼까요? 근데 안 나와버리니까 0으로 좀 뭐가 된다. 에이 모르겠다. 자,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된다고 치십시다.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머지 하나의 교점을 찾아야 되거든. 자, 나머지 하나의 교점. 그게 뭐하는지 잘 모르겠구나. 바보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림이잖아. 그치? 접선을 그리는데 만약에 0,5가 여기 있다고 치고 접선을 그리니까 이렇게 된다고 치자. 오케이? 그럼 나머지 이 부분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이 부분 연립을 해야 되지. 자, 이것과 이거를 연립해야 되는데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솔직히 연립 안 해도 돼요. 연립 안 해도 결정 못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것의 근이 뭐가 나오냐면 0에서 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0이 2번 나와야 돼요. 그렇지? 그 나머지 한 건 몰라. 하지만 세 근의 합이 3인 걸 알고 있어. 나머지 하나는 3이 된다는 얘기야. 그림 약간 잘못 그렸네. 그렇다면 3에서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는 이 정도에서 이렇게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3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 넓이 구하는 문제인데 3차는 다이노 공식이 있어. 바로 12분의 절대값 A 3차 개수. 대값 빼기 아니라 3 빼기 0의 4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접할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알겠지? 그래서 계산해서 마무리시키면 되는데 접선까지 좀 많이 풀다 보면 굳이 접선 구할 필요 없어. 왜? 0에서 접하는데 어차피 접선이 1차식이란 말이야. 두 개 연립해서 나머지 근을 하나 잡고 싶은 거고 세 근의 합이 3이 무조건 3은 바뀌지 않으니까 세 근의 합이 3이 되기 위해서 나머지 하나는 3이구나. 이런 식이 원래는 다 필요 없어. 이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다시 자 이거를 굳이 공식도 모르겠어. 공식은 외우는 거야. 12분의 절대값 빼기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 네, 아까도 3차에 썼어. 이거 둘러싸여 있어. 3차가 접혀 있을 때. 그래서 굳이 얘는 어떤 접선이 있을 거란 말이야. y는 mx 플러스 m. 근데 두 개 연립해서 이제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어디에서 접선을 그어주면 이 부분을 열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접근해야 되겠네. 난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교점이란 말이야. 그치? 접선이 1차인데 두 개 연립했을 때 2차 개수가 안 바뀐다는 얘기야. 2차 개수는 세 개의 합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0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0에서 중근을 가지게 된다고. 그래서 근이 0, 0이 나오고 세 개의 합이 3이 되기 위해서 여기가 3이 되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림이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그렸으니까 원래 뒤바뀌어야 되죠. 원래대로 한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인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0과 3으로 둘러싸인 눈넓이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빼기 알파에 4제곱을 바로 구하면 된다고. 그래서 접선까지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오케이? 네, 이런 문제고. 자, y는 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1이 있는데 이렇게 생겨온 것을 거야. 이렇게 생겨온 것을 보고 원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이 될 거란 말이지.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는 거야. 이 부분 면적 구해도 되는데 우리 아까 공식 여기 넓이를 구해도 된다고 했죠. 이 넓이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접선을 찾아야 되고, 자, 기울기 구하기 위해서 EX인데 접점을 T라고 설정하고, 접선 문제는 접점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접점이 중요하다. 접점 설정해서 기울기가 ET야, ET. 그래서 이 점을 지나니까 Y는 ET에 X-T에 플러스 T제곱 플러스 1인데 이게 접선인데 0,0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0,0을 집어넣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1이 나오니까 결국 1이네. 1과 마이너스 1이 나가는 얘기야. 그럼 얘를 원래대로 이 부분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그러니까 1,2를 지나니까 이 직선 방정식이 y는 2x가 되고 이 직선 방정식은 마이너스 2x야. 그치? 어차피 이 부분 면적이 똑같은 걸 알겠지? 그래서 그냥 나는 0부터 1까지만 접근을 할 텐데 둘러싸인 거니까 2차식에서 접선을 직선을 빼고 나서 접근한 걸 2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귀찮아. 자, 그래서 나는 이거 넓이를 구해버린다는 얘기야. 2차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의 델타 1 빼기 알파 마이너스를 세제곱해보면 바로 넓이가 6분의 8, 3분의 4가 넓이가 나오는데 이건 이것의 2배니까 아래쪽에 3분의 2가 되겠네 라고 구할 수가 있다고. 좀 더 식을 적게 써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저 밑에 3번 문제 풀고요. 180쪽까지만 나갈 거예요. 적분은 180쪽까지만 나가겠습니다.
다 했어, 여기는? 오케이. 다음 문제 여기까지만 치고 나올 겁니다. 자, 아까 공식 중에서 여기와 여기가 넓이가 같을 때 길이는 1대2라고 그랬어. 근데 그 문제는 아니야. 자,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있구나. 자, 넓이 같다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책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넓이 같다라는 개념이 있어. 자, 무슨 말이냐.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보겠다고 쳐. 근데 여기서 A부터 여기까지 B까지 둘러싸인 부분 넓이하고 B부터 C까지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같대. 뭐 어떻게 풀면 좀 더 편리하게 풀 수 있느냐? 뭐 풀어도 돼. 그냥 FB까지 넓이하고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B부터 C까지 넓이일 거 아니야? 그럼 넘어가게 되면 A부터 B까지 넓이하고 플러스 정도분 B하고 C 정도분 0이 될 거지. 그렇다면 연결고리가 생기기 때문에 A부터 C까지 정도분하면 0이 됩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데, 자, 이해하겠어요? 굳이 이 과정 안 가고 A부터 C까지 정도분하면 0이 되는 거 알겠어요? 정도분 위쪽은 플러스 넓이, 아래쪽은 마이너스 넓이이기 때문에 0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넓이가 같다라는 말이 나와버리면 이런 식으로 아래끝부터 위끝까지 전부 다 접근했을 때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어. 어떤 그래프도 마찬가지죠. 이런 그래프하고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교점이 A, B, C가 나온다고 쳐.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가 같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풀어버리면 되느냐? 그냥 A부터 C까지 F 빼기 G 정적분하면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A부터 C까지 정적분하는데 A부터 B까지는 F가 위쪽, G가 아래쪽이기 때문에 플러스 넓이가 나오고, B부터 C까지는 F가 아래쪽, G가 위쪽이면 F에서 G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넓이가 나오게 돼요. 그치? 그래서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문제 딱 보시면 A부터 B까지 넓이가 1대1에, 그런데 이 차함수에서 주어진 게 축만 주어져 있단 말이야. 축만 주어져 있어. 결국 이 부분 넓이하고 이 부분 넓이가 서로 같게 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 말은 0부터 2까지를 정적분하게 되면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kx 0이는 0, 3분의 8 마이너스는 48 플러스 2k가 0이 나오고 2k는 마이너스 24, 16이 나와서 k가 3분의 8이 나오겠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마지막 문제 연습하고 1번 여기서 스톱하십시다. 조금
오케이. 숙제는 그래서 개념편이 180쪽까지 이렇게 안 되고 유형편은 74쪽까지입니다. 유형편은 14문제밖에 안 되는 13문제밖에 안 되거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제 우리 내신 대비 들어가야 돼요. 자, 중간고사 대비를 위해서 시간 좀 시작합니다. 쌤들걸 여기 쌤문제 이거 숙제를 여기 거기까지 보시면 자 이제 극한 부분 들어갈 거고요. 뭐 함수의 극한은 뭐 설명할 것도 없이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문제 위주로 가게 될 것이고 어디 갔어? 시간이네. 방금까지 하얀색 분필이 있었는 것 같아요. 사라져버렸어. 자, 함수의 극한입니다. 함수의 극한.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뭘 배웠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좌극한과 우극한 구하는 거. 그렇지? 함수가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fx라는 함수가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알파로 가까워진다 또는 알파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함수가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선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모두 다 알파로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함수 극한값에 대한 어려운 문제들은요 전부 다 좌극한, 우극한 나눠가지고 같은지를 확인하는 문제거든. 이게 함수 극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성질이 나와요. 성질은 자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fx도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gx도 수렴하게 된다면 fx와 gx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렇죠. 리미트를 붙였을 때 이 극한이 수렴할 때는 각각 찢어져서 붙여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알파 뿔마 곱 나누기의 베타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대신 나눌 때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gx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성질이 성립해서 설거지 판단 문제에서는요 반례가 바로 나눌 때에서 나온다. 나누는데 그냥 수렴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걔는 무조건 틀린 거다. 0이 아니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다라고 했어. 그런데 두 번째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fx도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gx도 수렴한다고 해서 합성 리미트 합성을 시켰을 때 수렴하게 되느냐 얘는 무조건 거짓이다라고 했지. 기억나요? 합성시켜버리면 A가 들어가서 다른 값으로 F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똑같은 A에 대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덩어리가 수렴한다고 해서 세 번째 리미트 뭐 어떤 곱하기 G가 수렴 또는 곱하기가 수렴 나누기 수렴 뭐 빼기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해야 되느냐 FG가 수렴해야 되느냐 이런 말 나오면 얘는 무조건 거짓이라고 했어. 덩어리가 계산한 결과가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해요? 이런 거 물어보면 무조건 거짓입니다. 단례가 있거든? 너희들 그 단례를 굳이 다 외울 필요 없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나중에 문제에서 단례를 보여줄 수도 있는데 나올 때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유형이 단순하게 좌극한과 우극한 값을 너희들이 판단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13번 문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나왔어? 1번. 1번? 둘 다? 아닌가 봐요. 자, 다른가 봐요. 세상에 이 문제를 리미트 x가 근데 a 저 12번 풀었어. 잘했어요. 자, 이런 보자.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을 비교했을 때 우가 좌극한 값이 더 커라. 왼쪽에서 나왔을 때 극한 값이 더 커버린 부분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왼쪽이 높은 부분 찾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구만. 0에 대해서 좌극하는 2인데 우극하는 0이 되고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0에서.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보는 시험들도 있잖아요. 전부 다 모의고사에서 만들 거야. 일단은 4점짜리 이런 거 안 냈어요. 4점짜리 초반 문제라고 3점짜리 문제를 냈거든. 그래서 그 모의고사 틀린 거를 그 다음 시간까지 거쳐오면 우리 시험 봤던 거 그거 다 지금 받아줄 거예요. 오케이? 모의고사 문제 중요한 모의고사 문제 테스트 볼 거니까 알겠어? 자, 풀어보는 걸 하고요. 자, 간단합니다. 뭐 이런 문제들이에요. 누가 푸는 거야? 자, 그리고 또 넘어가게 되면요. 존재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애매하지만 2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저 좌극한과 우극한지가 이제 16번이 가장 기본이잖아.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된다. 3, 3, 7번을 같으면 된다라고 하면 바로 답이 나오고요. 21번을 풀어보세요. 끝났네? 읽으면서 문제가 끝나버리는데 여러분들 끝죠? 뭘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몇 번이었죠? 네? 몇 번째 됐죠? 저 3번인데. 오케이, 자, 극한값입니다. x가 뭐 안 들어가요? 이거 어디로 갑니까? 이거 어디로 가요? x가 뭐 안 들어가면 뭐 들어가요? 빵. 그래서 얘가 이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은 분수함수는 무조건 분모가 0일 때만 극한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분모가 0일 때만 극한값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됐죠? 네. 오케이, 자, 따라가겠습니다.